안녕하세요. 인생건강 진행자 김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최민호입니다. 네,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50대 이상 시청자분들 중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건강 문제, 그중에서도 치매에 대한 걱정이 아마 가장 크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치매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특히 김을신 박사님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치매가 정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정확히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정보들을 오늘 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치매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걸 좀 걷어내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뭘 실천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목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치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김은신 박사님 강연에서도 가장 먼저 짚어던 부분인데요. 치매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뇌세포가 죽는다? 네, 그러면서 이제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흔한 건 역시 알츠하이머병이고요. 알츠하이머병? 역시 기억력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기억력 상실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뭐 배우자나 자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못 알아보게 돼요.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존엄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병입니다. 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사례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최근 기억은 거의 없는데 아주 오래전 일만 기억하시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억부터 손상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기억력뿐만 아니라 뭐 판단력이라든지 언어 능력, 이런 다른 인지 기능들도 같이 떨어져요. 아, 전반적으로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치매에 좀 더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도 김 박사님 강연에서 나왔는데요. A4E4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A4, E4요? 네.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유전 표지자 중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거고요. 아, 그럼 유전이면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유전자가 물론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김 박사님 강연에서도 그 점이 굉장히 강조됐어요. 오히려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요. 아, 정말요? 유전적 요인이 있어도 생활 습관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충분히요. 그 강연에서 실제 사례도 나왔었는데 오리건 대학의 한 교수님 이야기였어요. 본인이 그 A4E4 유전자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네.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좌절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 하고 생활을 바꾸신 거예요. 일하는 시간 줄이고 뭐 손주들하고 더 많이 놀아주고 취미 활동 더 열심히 하고 와, 긍정적으로 대처하셨네요. 네. 그렇게 10년 넘게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냥 위험 신호 정도로 받아들이고 생활 관리에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유전자 탓만 할 게 아니네요. 그럼 유전자 외에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첫째로 사회적 고립, 즉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요. 네. 혼자 지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닌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만성염증이에요. 만성염증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뭐냐면 눈에 확 튀는 그런 염증 말고요. 우리 몸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뭐랄까 낮은 수준으로 염증 상태가 계속되는 걸 말해요. 아하, 이런 만성염증이 뇌 건강에도 아주 안 좋아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로움, 만성염증 또 있을까요? 그리고 수면 부족입니다. 아, 잠 못 자는 거요? 네, 잠을 제대로, 특히 깊은 잠을 못 자면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 있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거가 안 돼요. 이게 쌓이면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부족도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외로움,
만성염증, 수면 부족. 와, 정말 일상생활이랑 밀접한 것들이네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예방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김 박사님 강연에서 강조된 예방 전략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강 건강이었어요. 네. 입안 건강이요? 그게 치매랑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세균들이나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혹은 신경을 통해서 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헐, 입안 세균이 뇌까지 건다고요?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래서 김 박사님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또 자주 헹궈내는 거죠. 아, 물로 헹궈내는 거요? 네, 심지어 치약 없이 그냥 물로만이라도 자주 헹궈서 입안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 이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겠네요. 구강 건강?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두 번째는 아까 위험 요인에서도 나왔던 사회적 교류, 그리고 즐거운 정신 활동입니다. 아, 외로움 탈출. 그렇죠. 외로움은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취미 클럽 같은 데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네네. 특히 손주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하는 거 이게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고 치매 예방에도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즐겁게 소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아, 정말 중요하겠네요.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에도 좋은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악기를 배운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는 것처럼 뇌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 기분 좋게 만드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뇌에서 좋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좋다고 추천되었습니다. 뭐든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겁게 뇌를 쓰는 활동,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활 습관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생활 습관에서는 크게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금연과 절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식단은요? 뭘 먹어야 좋을까요? 역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다고 강조됐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들 있죠? 네, 베리류. 그리고 견과류, 호두가 아몬드 같은 거요. 또 좋은 기름인 올리브 오일, 그리고 등푸른 생선 같은 생선류. 이런 것들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지중해식 식단이랑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런 식단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죠. 반대로 좀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어떤 걸 피해야 할까요? 단 음식, 설탕 많이 들어간 거요. 그리고 동물성 기름,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좀 줄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 하죠. 네, 나이아신. 이게 뇌세포 기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종합 비타민 같은 걸 챙겨 먹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식단도 신경 쓸 게 많네요. 다음은 수면인데요. 아까 위험 요인에서도 나왔었죠. 네, 수면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깊은 잠, 그러니까 렘 수면 단계예요. 렘 수면이요? 네, 바로 이 렘 수면 단계에서 뇌 속에 쌓였던 노폐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청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 자는 것보다 깊게 잘 자는 게 중요한 거죠. 아하, 질 좋은 잠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네, 블루라이트가 안 좋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한 42도 정도. 약간 따끈하다 싶은 온도로요.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오, 목욕도 좋은 방법이네요. 42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랑 금연 절주인데요. 이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당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요. 아까 말씀드린 만성 염증과 연결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스트레스가 염증을 유발하는군요. 네. 그리고 담배나 과도한 음주는 말할 것도 없이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이건 정말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연에서도 아주 거듭 강조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네, 늘 즐겁고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긍정적인 태도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주거든요. 마음가짐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럼요. 뇌 건강에도 당연히 좋고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와, 오늘 김혜신 박사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에 대해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듣고 보니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구강청결부터 시작해서 식단, 운동, 사람들 만나고 잠 잘 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이런 건강한 습관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우리의 소중한 뇌를 지켜주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년 설계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 하시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좀 공유해 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뭔가요? 40년 경력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밝히는 충치, 입냄새, 감기까지 한 번에 싹 없애는 소금물 가글의 놀라운 비법이거든요. 와, 소금물 가글이요? 이것도 정말 생활 밀착형 꿀팁이겠는데요? 기대됩니다. 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떤 즐거운 활동을 딱 하나라도 해볼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지금까지 인생건강 김수정이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최민호였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